새벽 5시 골목길에는 아직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박은주는 낡은 알람 시계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다. 습관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3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시계보다 정확해졌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묵직했다. 67세의 나이가 무릎과 허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밀가루를 체에 내리는 동작, 그것은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경건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은주는 반죽을 시작했다. 밀가루와 물의 비율은 이제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손끝으로 느끼는 반죽의 질감, 그것이 오늘 하루 장사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분식집 은주네는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 중 하나였다. 처음 이 자리에 뿌리를 내린 건 지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다. 당시만 해도 남편이 살아있어서 둘이서 힘을 합쳐 가게를 꾸려나갔다. 남편은 홀에서 손님을 맡고 은주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을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은주는 혼자가 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혼자가 아니었다. 12살 아들 지훈이가 있었다. 그 아이 하나 제대로 키워내는 것이 은주에게는 전쟁이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그 시절 지훈이는 매일같이 물었다. 은주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가셨어. 조금 더 기다리자라고만 대답했다. 아이의 순수한 눈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주방에서 기름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은주는 가스레인지 2개를 모두 켜고 하나에는 김치전을 부치기 위한 팬을, 다른 하나에는 떡볶이 국물을 끓일 냄비를 올렸다. 이 기름 냄새가 바로 은주네의 시그니처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코끝을 찡긋하게 만드는 그 냄새 말이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골목길에 하나둘 불이 켜지고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다. 은주는 창문을 살짝 열어 환기를 시켰다. 새벽 공기가 주방 안으로 스며들어왔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오전 6시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였다. 늘 김치전과 막걸리를 시키는 단골이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기철씨. 오늘도 힘내세요. 은주는 능숙하게 김치전을 부쳤다. 지글지글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김치에서 나오는 신맛과 기름의 고소함이 어우러진 냄새는 허기진 배를 자극했다. 기철 씨는 첫 잔을 들이켜고는 이 맛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은주는 그런 손님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볼 때마다 뿌듯했다. 30년 넘게 지켜온 맛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오전이 깊어갈수록 손님이 늘어났다. 학교 가는 아이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시장 보러 나온 아주머니들까지. 은주는 쉴 새 없이 음식을 만들어냈다. 떡볶이, 순대, 김밥, 라면. 메뉴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갔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하나 포장이요. 김밥 2줄이랑 라면 하나 주세요. 주문이 쏟아졌다. 은주의 손은 더욱 바빠졌다.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지훈이를 위한 것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분식집은 더욱 붐볐다.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공사장 인부들, 택시기사들까지 몰려들었다. 좁은 홀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곱빼기 하나요. 라면 사리 추가해주세요. 은주는 혼자서도 능숙하게 모든 주문을 처리했다. 이런 바쁜 시간에는 오히려 더 집중이 됐다.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울 때 은주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오후 2시쯤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잠시 한적해졌다. 은주는 그제야 물 한 잔을 마시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다리는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다. 오늘도 장사가 잘 됐다. 이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택배 유니폼을 입은 지훈이가 들어오고 있었다. 34세가 된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어머니를 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엄마, 점심 못 드셨죠? 아니야, 바빠서 못 먹었네. 너는 먹었니? 네, 먹었어요. 엄마 것만 해서 드세요. 지우는 어머니를 위해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나섰다. 은주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30이 넘은 아들이 아직도 어머니 걱정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훈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택배 일이 얼마나 힘든데? 괜찮아요, 엄마. 저 건강해요. 지훈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다. 매일 수백 개의 택배 상자를 옮기느라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은주는 그런 아들의 손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켜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가 더 힘드신데 모료라며 은주를 먼저 챙겼다. 이런 아들이 은주에게는 전 세계 어떤 보석보다 소중했다. 오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분식집에는 또 다른 단골들이 찾아왔다. 방과 후 간식을 사러 오는 학생들, 퇴근길에 들르는 직장인들, 저녁 술안주를 사러 오는 아저씨들까지. 은주는 각자의 취향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철수야, 오늘도 떡볶이 덜 맵게 해달라고 할 거지? 사장님이 다 아시네요. 중학생 철수는 매일같이 떡볶이를 사 먹지만 매운 걸 못 먹어서 늘 덜 맵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은주는 그런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예뻤다. 마치 어린 시절 지훈이를 보는 것 같았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질 무렵 하루의 마지막 손님들이 들어왔다. 회식을 마치고 2차로 온 직장인들, 야근을 마친 사람들, 늦은 저녁을 해결하러 온 사람들까지. 분식집의 하루는 이렇게 길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은주는 가게 문을 닫을 수 있었다.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정리하는 데만도 1시간이 더 걸렸다. 마지막 행주지를 마치고 나서야 은주는 하루가 끝났음을 실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달려온 하루였다. 다리는 아프고 허리는 결렸지만 마음만큼은 충만했다.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낸 하루였으니까. 아파트 계단을 오르며 은주는 지훈이를 생각했다. 비록 화려한 직업은 아니지만 땀 흘려 일하며 어머니를 챙기는 아들. 그 아이가 바로 은주의 삶의 이유였다. 그리고 내일도 또 이 아이를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이다. 분식집 은주네의 하루는 그렇게 끝났다. 내일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시작될 또 다른 하루를 위해 은주는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다. 엄마, 소개시켜 드릴 사람이 있어요. 지훈이 평소보다 일찍 분식집에 나타났다.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설렘이 묻어 있었다. 은주는 떡볶이 국물을 젓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다. 누구인데? 여자친구요.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와도 될까요? 은주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30이 넘도록 연애 소식 한 번 없던 아들이 드디어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니. 기쁜 마음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도 밀려왔다. 토요일 저녁 지훈이 여자를 데리고 나타났다. 키가 크고 건강해 보이는 체격의 여성이었다. 운동으로 다져진 듯한 탄탄한 몸매와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송다혜입니다. 다혜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목소리는 명랑했고 눈빛은 맑았다. 은주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다. 아이고 이쁜 아가씨네. 어서 앉아라.
다혜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한다고 했다. 운동 강사는 아니고 데스크에서 회원 관리를 담당한다며 수줍게 설명했다. 은주는 그런 다혜의 겸손함이 좋았다. 지훈 씨가 어머니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분식집 음식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고요. 아이고 그런 소리까지. 우리 지훈이가 과장을 좀 해서.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다혜는 떡볶이를 한 입 먹더니 진심으로 맛있다며 엄지를 들어 올렸다. 과장된 제스처가 아니라 정말 맛있어 하는 것 같았다. 은주의 얼굴에 절로 미소가 번졌다. 그날 이후 다혜는 자주 분식집에 들렀다. 처음에는 지훈과 함께였지만 나중에는 혼자서도 왔다. 바쁜 시간에 은주를 도와 설거지를 하거나 홀을 치우기도 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손님인데 어떡해. 저도 일해봤어요. 괜찮아요. 다혜의 손놀림은 능숙했다. 접시를 나르고 테이블을 치우는 모습이 제법 익숙해 보였다. 손님들도 다혜를 좋아했다. 밝고 친근한 성격 탓에 금세 분식집 분위기에 녹아들었다. 사장님, 며느리감 제대로 만나셨네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농담을 건넸다. 은주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뻤다. 정말 며느리감으로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싶었다. 다혜는 은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가끔 외로울 때가 있는데 지훈을 만나고 나서 많이 밝아졌다며 수줍게 웃었다. 지훈 씨가 정말 착해요.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지훈이가 너 같은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지. 은주는 진심이었다. 성실하고 밝은 다혜가 아들의 든든한 반려자가 되어줄 것 같았다. 오랫동안 걱정이었던 아들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어느 일요일 오후 다혜가 분식집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다. 은주는 그런 다혜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지훈이 고생 끝났구나. 남편 없이 힘들게 키운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또 택배가 없어졌다더라. 분식집에 들른 단골 아주머니가 수군거렸다. 은주는 떡볶이를 저으며 귀를 기울였다. 이번엔 김 여사네 화장품이래. 비싼 거였는데 말이야. 참 이상하네. 요즘 들어 자꾸. 은주의 가슴이 불안해졌다. 몇 주 전부터 동네에 택배 분실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배송 실수련이 했는데 이제는 횟수가 너무 많았다. 문제는 지훈이 이 동네 담당 택배 기사라는 점이었다. 아직 직접적인 의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은주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지훈은 태연한 척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혹시나 하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다. 그런 어느 저녁 은주는 분식집 뒤편 골목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다. 플라스틱 봉지를 분리수거함에 넣으려는데 골목 안쪽에서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들 어디다 빼돌릴 거야? 걱정 마. 안전한 곳이 있어. 은주는 무심코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곳에서 두 사람이 상자 몇 개를 옮기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의 실루엣이 낯익었다. 설마. 은주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 키 크고 건강한 체격, 그리고 익숙한 걸음걸이. 분명 다혜였다. 그런데 다혜가 왜 이런 곳에서 상자를 옮기고 있는 걸까? 다혜야? 은주가 조심스럽게 불러봤지만 두 사람은 이미 골목 끝으로 사라진 뒤였다. 혹시 다른 사람인가 싶어 다시 보려 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분명 다혜였는데 왜 그런 곳에 있었을까? 그리고 그 상자들은 뭐였을까?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다혜가 평소처럼 분식집에 들렀다. 언제나와 같은 밝은 미소였지만 은주에게는 어딘지 어색해 보였다. 어머님, 어제 일찍 주무셨어요? 응? 아, 그럼. 은주는 차마 어젯밤 일을 직접 물어보지 못했다. 혹시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고 설령 다혜가 맞더라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점점 자라났다. 며칠 뒤 또 다른 택배 분실 신고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귀중품이 들어있던 소포였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거세졌다. 이제 좀 심각한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택배 기사가 수상하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은주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지우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어깨가 움츠러든 모습이 역력했다. 엄마, 곧 진범이 잡힐 거예요. 걱정 마세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오히려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은주는 아들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답답했다. 그런 중에 또 다시 분식집 뒤편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목격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봤다. 틀림없이 다혜였다. 낯선 남자와 함께 택배 상자로 보이는 것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다. 은주의 가슴은 서늘해졌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다. 다혜가 이 모든 일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아들은? 혹시 지훈도 이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의심과 불안이 은주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토록 좋아했던 며느리감이 사실은 은주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사이렌 소리가 동네를 가득 채웠다. 은주는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밖으로 뛰어나갔다. 경찰차 여러 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뭔 일이래? 택배 도둑 잡혔다는데? 은주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혹시 지훈이가? 아니라 그럴 리 없어. 은주는 자신을 달랬지만 다리가 떨렸다. 저기, 저 여자 잡아. 경찰관의 외침이 들려왔다. 은주가 고개를 돌리자 익숙한 뒷모습이 도망치고 있었다. 키 크고 건강한 체격, 분명 다혜였다. 몇 분 후 다혜는 체포됐다. 수갑이 채워진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밝은 미소가 없었다. 창백하고 절망적인 표정뿐이었다. 군중 속에서 지훈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혜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핏기를 잃었고 두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다혜는 지훈을 보며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송다혜, 왜 이런 짓을? 그리고는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졌다. 지훈아. 은주는 아들에게 달려갔다.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엄마. 다혜가 왜?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주는 아들을 꽉 껴안았다. 아들의 어깨가 경련하듯 떨리는 게 느껴졌다. 다음 날 신문에 사건의 전말이 보도됐다. 다혜는 택배 물류센터 내부 정보를 빼돌려주는 조직의 일원이었다. 어느 집에 비싼 물건이 배송되는지, 언제 집을 비우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 물건을 빼돌려 다른 곳에서 되파는 일도 하고 있었다. 은주가 목격한 그 상자들이 바로 도난당한 택배 물품들이었던 것이다. 피트니스 센터 직원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겠지.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은주의 귀에 들려왔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다혜의 밝은 미소도 정중한 인사도 분식집을 도와준 것도 모두 연기였던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건 다혜가 지훈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었다. 택배기사인 지훈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빼내려고 접근했던 것이다. 다행히 지훈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에 충분했다. 우리 아들은 정말 몰랐어요. 은주는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연인 사이인데 정말 모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눈빛들. 지훈은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동료들과 고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택배 일을 할 때마다 위축됐다. 엄마, 제가 바보였나 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못 알아봤을까요? 지훈은 자신을 탓했다. 은주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다. 누가 봐도 순수하고 성실한 다혜였는데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지훈의 성실한 삶까지 의심받게 됐다는 점이었다. 30년 넘게 한 길만 걸어온 아들이, 남을 속인 적도 거짓말한 적도 없는 아들이 이런 일에 휘말리다니. 다 내 잘못이야. 은주는 스스로를 원망했다. 다혜를 너무 쉽게 믿었던 것, 아들의 연애를 서둘러 반겼던 것, 그 모든 것이 후회됐다. 분식집에 앉아 혼자 눈물을 흘리는 은주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믿었던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현실이 너무 잔혹했다. 일주일째 지훈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은주는 아들 방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지훈아, 밥 먹어라. 괜찮아요, 엄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렇게 있으면 되냐?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지훈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며칠 동안 씻지 않은 얼굴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다. 지훈아. 은주는 아들 옆에 앉았다. 그리고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 저 정말 바보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못 알아봤을까요? 동네 사람들 다 저를 의심하고. 너 잘못 아니야.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는 거지 내가 순수한 게 잘못은 아니야. 속은 게 바보가 아니라 진실하게 산 거야.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래도 엄마한테까지 피해를. 무슨 피해야? 우리 둘이 떳떳하면 되는 거지. 은주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지훈아,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야지. 그게 사는 거야. 엄마가 너 혼자 키우면서 배운 거야. 다음 날부터 지훈은 다시 택배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지훈은 더욱 성실하게 일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가고 더 정확하게 배송했다. 지훈 씨 고생 많으세요. 어느 날 단골 고객이 따뜻한 말을 건넸다. 작은 위로였지만 지훈에게는 큰 힘이 됐다. 분식집도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갔다. 은주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을 했다. 기름 냄새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변함없었다.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는 지훈이를 믿어요. 단골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격려의 말을 건넸다. 처음에는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훈의 성실함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진짜 착한 애야. 엄마 닮아서. 맞아. 그런 일 할 애가 아니지.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걸 느끼며 은주는 안도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어느 저녁 모자는 분식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엄마, 다시 연애 같은 건 안 할 것 같아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한 사람이 나쁘다고 세상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지훈아,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엄마도 아버지 떠나보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래도 너를 키우면서 살아온 거야. 은주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행복은 완벽한 사람이 가져오는 게 아니야. 상처를 함께 견디며 다시 일어나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거야. 지우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분식집 은주네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손님들의 대화 소리, 지글지글 기름 끓는 소리, 그리고 모자의 정다운 대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다.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은주와 지우는 더 강해졌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새벽 5시 은주는 오늘도 반죽을 시작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평범한 하루를 위해서. 그리고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는 알고 있었다.